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안전 통화 역할을 했던 이 엔화 가치가 최근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 키코 사태가 일본에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자세한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미국 증시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3월달 주식 분할 그리고 트위터의 적대적 M&A 관련해서 상당히 테슬라의 주가를 좀 안 좋게 보고 예, 그렇죠. 또 일론 머스크의 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는 오늘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예.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굉장히 인수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렇죠. 또 문제가 되니까 좀 파견 그래서 여러 가지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증시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신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주도권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한번 보면 채권 시장의 가장 상징적이 10년물 국채금리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장막판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소매 판매 그런 부분이 지엽적인 부분보다도 이 요인이 더 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 밑으로 떨어졌죠.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막판에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빅테크와 관련된 주식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다행스럽게 어제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 관련해서 12만 잔자 어디 갔느냐, 뭐 1억 비트 어디 갔느냐 이런 쪽에 얘기하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3대 지수가 비록 미국이긴 하지만 올라가서 시청자분한테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0일 날 이렇게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죠. 국제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느냐 하면 5월의 물가 지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올가에서 과연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장 컨센서스 예측보다 예측이 뛰어넘는 월스트리트 저주가 이렇게 이번에도 또 반복되느냐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소위 WSJ 저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오늘 3대 지수를 막판에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은행의 오늘 성장률,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우리 캐서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 세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예. 하나는 성장률이 6.9%, 2.9%로 떨어졌죠. 요건 이제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을 보통 3% 내지는 3.1%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쿤의 법칙에서 보면 지금 전망치대로 2.9 하면 이제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우려된다는 시각이죠. 왜냐하면 디프레 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요 대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시청자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2.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예. 작년 말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4%대까지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빨리 싣고 있다. 미국 경제가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측면에선 지금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4.3%, 러시아는 무려 올해 역선장 마이너스 11.3%까지 떨어진다. 그만큼 전쟁의 피해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간 중에 세계적 예측 기간 중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강요 중에서는 앨런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된다 하는 측면과 함께 예측 기간에서는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첫 경고했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그만큼 경기 침체와 물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가만 잡게 나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급진적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빅테크와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장마판에 올라갔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심상치 않습니다. 예, 각국의 이 정책 대응 방향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측 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 또 앨런 세계적인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앨런 그 이렇게 재무장관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선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예. 그러면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 쪽을 우려한다면 인플레이션 쪽은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을 추진하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두는 어느 쪽으로 두냐 하는 측면은 향후의 경기라든가 증시 향방에서 시청자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명확히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친미적인 성향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플레 억제 쪽에 예. 우선순위를 둔다. 잘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친중국이라든가 친노로 저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경기 부양 쪽으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우리 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금융연구원이 사실상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정도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의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이것 또한 이렇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프레이밍 이펙트를 중시해야 된다. 이제는 지표가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렇죠. 측면이 이걸 반영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모습이다 하는 측면에서 금융연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 않으니까 인플레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너무 파워풀리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기 침체 문제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아주 국제금융시장에 주목되는 향이 있죠. 자, 친미적인 예. 그리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의 그 중심인데요. 사실 선진국 중에선 일본이 인플레 억제 쪽에 쫓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집스럽게 굴었다 하려까 일본의 총재가 예. 엔저를 통해서 아베노믹스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 사실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취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반응해서 어제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 오늘은 미국의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한 때 133엔까지 가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락이라는 표현을 공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32.6도 이것도 20년 만에 환율로 보면 최고치, 예, 그렇죠. 통화치로 보면 최저치전 장중한 때 133엔까지 가서 이것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가장 주목받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엔화 가치. 이 정도로 폭락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사실 지금 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중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코로나 사태 지속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죠. 그리고 각종 그 이렇게 탈미국, 탈중국 하면서 각국 간의 국제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본다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안전통화로서 엔화가 부각되는 것이 사실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과 달리 지금 엔화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 현상이죠. 그런 각도에서 잠시 이 문제를 한국경제TV와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아이켄 그린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러스라든가 아이켄 그린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세계적 석학을 한국경제TV가 올해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켄 그린은 2017년에 하이퍼 언서튼티 초불확실성해서 또 한국경제TV가 모셔서 이렇게 초불확실성 시대를 국내에 전파했던 이런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지현 사장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신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엔거의 저주, curse, 시체다, under the safe haven. 경기가 어려울수록 안전통화로서 엔화가 부각되니까 수출이 안 되면서 일본 경이 거꾸로진다. 그래서 curse, under curse 이렇게 되죠.
이런 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엔화가 안전통화를 부각되면서 N구의 저주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엔화가 강세를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홍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 모습대로 지금 세계 경기 어려울 때 엔화가 강세된다 하면 엔화 강세 배팅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엔화 강세 배팅을 쭉 했는데요. 지금 거꾸로 엔화가 폭락형인데 엔화 그 약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엔화 강세 배팅한 사람들은 예. 굉장히 지금 환차선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에서 기록했던 키코 사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에서 발생되니까 한국판 키코 사태가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 국제금융시장에서 요 키코 사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측면도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 때 키코 사태가 지금까지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환차선이 발생했는데 이걸 선진국에서 환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그 향후에 국제 간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게 보면 사실 작년 8월부터 이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그 변화를 한번 보면 당시에도 2021년 8월 달에도 저기 뒤쪽에 나오시는 저분이 그로타 하루오카입니다. 예, 그렇죠. 홍 앵커가 보시기에 고집이 세게 보십니까? 안 세게 보십니까? 예, 살짝. 예. 살짝이요? 저는 뭐 고집이 되게 세게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아베노미스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런 측면에서 당시에 8월에 잭슨 미팅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 하리오카는 아베노미스를 고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엔저 이걸 고집해서 거기에 근거가 되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이렇게 고집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이제는 테이퍼링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작년에 8월 달에 한번 보면 잭슨 미팅 직전에 자, 작년에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10일 전후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시적이다. 그런데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아니다. 공급 측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에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입장에선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시적이다 하는 측면이 작년 8월에 이것이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갤러핑적으로 1%, 2%, 3%, 4% 갤러핑을 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때 테이퍼링이라는 걸 처음 이야기 나오고 그 근거가 될 때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다 하는 측면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차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연장되면서 사실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형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 와다나베 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스 와다나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스 와다나베, 미스터 와다나베 다 하는데요. 역시 홍 앵커가 새롭게 방송 진행을 맡아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경제TV 임종훈께서 홍 앵커를 앉혔는지 알겠습니다. 미스 와다나베는 보통 엔캐리 자금들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미스터 와다나베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캐리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 드렸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엔화가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내 자금들을 잔적으로 퍼가는 모습이 바라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와다나베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와다나베 부인이 지금 어디로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이렇게 국제시장보다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가고요. 한국의 해운대의 아파트 시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와다나베 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는 원자재 이렇게 수출국인데요. 요즘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2,900에서 지금 3,200선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빠른 상승세. 그래서 차이나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률이 빨리 복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사실 미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아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설령 중국에서 수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와다나베 부인들은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시 부각되는 와다나베 부인들의 행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한국판 키코 사태,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키코 사태하면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 키코 사태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상보그룹의 김상근 회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달이 되는 것이 벌써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14년이 되도록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키코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면 당시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죠. 대부분 다 국내 PB들이든가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는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자금이 이탈돼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의 자금들이 들어오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되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되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키코 상품을 딱 만들어서 환율이 하락되는 것을 사실 지금 시점에서 딱 키코 상품 가입하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겠다 하는 측면이 유명한 키코입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표현을 써서 저생합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기 표현이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품의 구조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 상품이라는 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정보의 대칙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 소비자들도 잘 알아야지 그게 진짜 좋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후유증 처리해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손실을 초래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꼭 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계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왔느냐 거꾸로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밖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마진인컴과 디레버리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위기가 발생했던 미국의 다우존스는 45% 떨어진 데 반해서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갈 걸 생각했던 한국의 코스피는 거꾸로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위기 발생 당사국보다 더 떨어지는 65% 떨어졌고요. 중국은 75% 떨어졌죠. 그리고 달러계 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원대가 1600원에서 대대적으로 키코에 가입했던 사람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환차선을 겪게 된 큰 사태다. 이것이 최근에 일본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엔화 강세되는 과거의 모습 들어서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요. 지금 거꾸로 엔화가 폭락되고 있죠.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엔화 강세 베팅했던 일본 기업들이 대단히 환차선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 일본 정부도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유동성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쓸 대로 다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환차선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꼭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매각해서 이 환차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미국 측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어떻게 영향을 주냐?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를 잡게 노력하지만 경기 문제도 지금 수월치 않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담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판 키코 사태에 의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죠? 더 올라가죠. 왜 그러냐 하면 국채 매각하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에선 그만큼 서프라이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되고 거기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자 의도되지 않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되거든요. 결국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페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새롭게 미국과 일본 간에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든가 환율 문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앨런 수습꺾기라는 용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사실 국제 간의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옐런 수수께끼 문제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앨런 스tex깎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린스펀 스tex깎기 2014년에 그린스펀 스tex깎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제관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2000년에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 문제로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당시의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의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현상이 나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자산분의 거품을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니까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니까 거꾸로 시장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페드가 이렇게 그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뚝 들어와가지고 시장 금리를 거꾸로 떨어뜨리니까 자산 부분에 더 거품이 심화되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앨런 그린스펀은 뭐냐 하면 스tex깎기는 뭐냐 하면 자, 거꾸로 현상입니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시장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은 원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가 떨어져야겠습니다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이 그린스펀에 반대된다 해서 앨런 스tex깎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이 환차선 방지해서 미국 국채를 더 매각하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는 이상의 시장금리 이상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앨런 스tex깎기다. 그러면 페드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 의도되지 않게 더 많이 올라가 그러면 일본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깨지면서 지금 이번 달에 그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이 문제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국제금리 시장에서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엔달러 환율의 상승, 엔화 가치가 추락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엔의 동작 계수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한번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올라가. 요건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예.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떨어져서 달러 인덱스가 좀 누그러졌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원 정도 급등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확실히 안심되는 엔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 그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